안녕하세요. 소장님, 왜 저번 편 찍을 때는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내가 한 공포 이야기에 내가 지금 실성을 해가 혼쭐을 낳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이 클로징 멘트인지 뭐 손님을 만났는지 이거 소장님 지금요 제 방송이거든요. 소장님이 패널이신데 자꾸 성실히 하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가져가 버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멘트에 따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UFO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소장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이 지금일까? 지금이 지금일까? 내가 있는 것이 지금 맞을까? 그 영화 소스 코드에 보면 끝없이 반복되는 그렇죠. 이것이 과거일까 현재일까?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맞아요. 탐 크루즈가 계속 반복되는 네. 과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황장수라는 사람은 한 명뿐일까? 이제 영화 아일랜드에 보면 복제 인간들이 나타나가 네. 저희가 새로운 세상에 간다는데 알고 보면 네. 이 장기 이식을 그렇죠. 해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 영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아일랜드 한국에서만 유독 히트를 쳤죠. 미국에서 응용 실패했는데. 전 그 영화가 제 코드였어요. 그래. AI라는 영화 보셨죠? 봤죠. 그건 아주 슬픈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스티븐 네. 스필버그의 슬픈 영화였죠. 거기에 보면 AI들이 얼마나 이렇게 슬프게. 슬프게 연기를 합니까? 근데 소장님은 꼭 만들어 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꼭 만들어 놓고 싶으면 네. 죄를 갖다가 한 10개쯤 만들어 가지고 네. 하나 황장수는 가서 좀 자고 하루 종일 자기만 해. 예. 하나는 영화만 봐. 예. 하나는 술을 잘 먹게 만들어 가지고 예. 술만 먹고 다녀. 예. 한 명은 잘 생겨 가지고 여자들만 만나고 다녀. 그러면 뭐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항상 힘들고 고독한데. 그래요? 아니 소장님 지금 봐봐요. 10명의 황장수 중에 한 사람은 계속 자고 있으니까 걔는 좋아. 술 마시는 애들 좋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 연락이 일해야 되잖아요. 왜요? 한 사람은 일을 하러 가야죠. 왜 10인분을 먹여 살려야 돼서? 예. 아니 왜 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소장님? 복제 인간도 밥을 먹나? 똑같죠. AI도 밥 먹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무슨 밥을 안 먹고 뭐 이렇게 전지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안 도나? 그럼 그 전지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러 가는 황장수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뭐 그래도 한 10명 만들어 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 식솔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식솔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감정 공유가 된다 그러면 네. 10명이 있다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귀신 얘기하기 전에 소장님은 그러면 만약에 진짜 뭐 UFO도 있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돌아가거나 시간을 돌아갈 수 있다면 예.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네. 저는 딱 한 번만 네 인생에서 네가 원하는 시점에 돌려줄게. 그런다 그러면 운동권에 들어가기 직전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직전? 그럼 몇 살 정도? 그러니까 뭐 20살 안팎으로. 그럼 고3 때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아, 그건 죽어도 싫어.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난 직후, 아, 입학 직후. 고3은 싫으세요? 운동권 되기 직전. 고3은 싫어요? 고3 적어도 싫어. 그럼 고2는요? 그건 더 싫어. 2년 남았으니까. 공부.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은요? 아, 그것도 또. 공부해야 돼, 인생. 어릴 때 학교를 갔다가 6년 다니고 막 12년 다닌다는 게 지긋지긋하더라고. 저도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방을 메고 가는데 제가 걔를 보면서 내가 네 나이면 난 죽어버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6년을 학교를 다녀요? 아, 그건 정말 싫어. 저도요. 나는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요? 영어 시간에는 혼자서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는 혼자 영어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책상 들려고 나가서 산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소장님 운동 잘하셨어요? 뭐 운동은 별로 잘 못했는데 족구나 이런 건 좀 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울대학 가셨어요? 예? 공부를 그렇게 아, 안 체육 특기생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저는 그래서 아. 체육 특기생이신가 하고. 공포의 사지선다인데 네, 공부. 내가 다닐 때는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네.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네. 딱 한 2달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조금 했는데 기분 나빠지려고요. 예. 서점에 가가지고 헌책방에 네. 좀 깨끗한 표를 정확하게 달아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답을 또 잘 달아놔.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답 체크해라는 것도 오답이야. 그래서 한 과목별로 헌책방에 가면 새 책 가격이면 한 5권쯤 사요. 네. 완전 정복부터 시작해서 뭐 동화 네. 뭐 이래가 그거 딱 사가지고 그 답 정확하게 달아놨는가 답지가 또 있는가 한번 보고 답지하고 비교도 딱 하면 네. 보통 한 서너 페이지 맞으면 전부 정답이에요. 네. 그놈 딱 놓고 다 외웠습니다. 외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나 수학, 영어나 국어도 되고 암기 과목은 거의 다 되더라고요. 거의 다 맞췄는데 뭐가 딱 하나 안 되는가 하면 수학은 외웠는데
머릿속으로는 될 것 같으면은 시험장에 가니까 수학이 푸는다니까 이 손으로 잘 안 풀어가니까 속도가 느리면서 수학이 시간 안에 다 풀지 아, 못해요. 수학도 머리로 푸셨어요? 아, 수학은 머리로 했지. 이렇게 쳐다보고. 예? 정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로 많이 했어요. 소장님 약간 제가 좀 싫어하는 과예요. 왜? 공부 어떻게 해서 하면 그냥 이 스타일. 아니 내가 4등급이었다니까 내신이. 우리 때 4등급이면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서울대학을 내년에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 아, 그래도 한방도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학력고사로 가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입시가. 근데 우리 지금 남양 특집을 합니까 무슨? 미국이 거의 남양인데요. 그래요? 이래도 4등급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아, 그랬죠. 그 서울대 가니까 머리도 이렇게 수부룩하게가 자세도 좀 안 좋은 애가 오니까 교수가 그럽니다. 자네는 4등급이 어떻게 서울대 올 생각을 했어? 자네는 말이야 참 이 학교를 입학을 해도 다닐 수 있겠나 딱 이러더라고요. 졸업하셨죠? 졸업했지. 졸업했고 좀 오래 걸렸지만 그 공부 못해서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 혹시 그럼 아까 그 운동권 그때 안 들어갔으면 그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공부를 정말 경제학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한번 정립할 정도로 노벨 경제학상을 한번 받아볼 정도로 경제학 공부를 한번 매달려 봤으면 그러려면 당시 한국 풍토로는 경제학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좀 제대로 가가지고 독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나는 독일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식 저는 지금 고전파 케인즈 뭐 이런 경제학들은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쯤 가서 제대로 된 정치 경제학을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남들이 저의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 UFO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도 저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일 수도 있지만은 더 발전돼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눈, 코, 입이 없는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바라볼 땐 여기가 과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우주하고 이렇게 먼 우주를 놓고 보면 네.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자는 거, 그렇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저 별들이 말입니다. 네. 먼데 별들은 뭐 정몽준이야 고려발에 네. 죽을 때 예? 실질적으로 이 반짝했던 빛을 이제 우리가 본다라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 그게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무당들이 가끔 방송에 대고 출연을 해요. 예. 요즘 방송들 종편에 보면은 무당들이 진짜 때로 나와서 정말 여기도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에서 한 10명이 대고 아, 출연하잖아요. 요즘 무당들이 나요. 네. 제가 그 영선 의원한테 네. 그분이 지금 신기가 있어요. 점을 좀 잘 봐. 그래요? 그분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사는데 그분이 그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 의원한테 당신이 종편에 이런 부분 샤머니즘이나 점하고 관계해가지고 한번 프로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한 1년 반쯤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구나. 친하세요 그분하고? 좀 아시죠? 저는 지난주에 토요일날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네. 비행기를 탔는데 저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한 몇 년 만에 엄마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좀 아프시니까 애지중지 하면서 엄마를 거의 모셔서 여행을 하고 애지중지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였는데요. 그분이 가방을 우리 엄마 머리 쳤어요. 그래요? 그분 좋은 분인데 왜 쳤을까? 가방 내리면서 자기 힘에도 붙이는 큰 가방을 들어내리다가 엄마를 쳤는데 엄마가 되게 말랐거든요. 네. 정말 제가 화도 못 내고요. 누군지 알아봤으니까. 진짜 이봐요 말도 못하고 엄마는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한마디 하라고. 제가 굉장히 비굴하게 아니 가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분이 그럼 보이시는 분이에요. 네, 약간의 비굴함이 근데 인생이 편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그걸 못 해갖고. 아 저는 원래 안 비굴한데 거기서 괜히 문제 일으키기 싫어가지고 근데 엄마는 계속 이렇게 자꾸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무당이 했던 10몇 명이 한꺼번에 방송에 출연을 해요. 무당 떼토크를 하구나. 예, 무당 떼토크를 해요.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 못 봤어. 10명의 무당이 떼토크하는 광경. 나 정말 볼만 하겠네요. 볼만해요. 그걸 보고 작두도 탑니까? 작두까지는 안 들고 나오는데요. 쌀은 뿌려요? 그러니까 그건 해요. 이래가지고 휘 뭐 이런 건 해요. 막 이렇게 뭐 왓츠 후 이건 해요. 그리고 뭐 따르릉 이런 것도 하잖아요. 흔드는 거. 그것도 하는데 제가 뒤에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온 것 같은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왔다고. 점 좋아하시잖아. 여기서 그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좀 안 좋아한다고 할게요. 그런 말도 점 하지 안 좋아합니다. 아니 소장님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면은 강한 긍정 같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사이에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게스트는 조용히. 예. 예, 지금 방금 잠시 방송 사고였습니다. 제가요 무지점을 제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저는 무속 신앙의 세계 이런 게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 것도 많아요. 소장님 작두 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영화에서만 봤어요. 전 봤어요. 예? 그때 지금 이거 작두를 이렇게 이 작두 가는 네. 돌로 네. 좀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건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요 소장님 호기심 많다 그랬잖아요. 경희대 서정범 교수님이 무속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나라굿을 이렇게 하는 걸 인터뷰를 하러 다니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좀 또 글을 한때 쓰던 사람이어서 따라갔어요. 봤어요. 무속신앙 나라굿 하는 걸 봤거든요. 작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작두 앞에 이렇게 푸 하면서 막 큰 차를 촥 하니까 천이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땡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저거 분명히 뻥일 거다 생각하고 타기 전에 작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 2개 있잖아. 제가 진짜 가서 손을 탁 댄 거예요. 저 그때 손가락 날아가는 줄 알았어. 얼마 전에 그놈이다라는 영화가 네. 위에 보면 작두를 타는데 위에 귀신이 앉아가 네. 작두 타는 무당이 막 위에서 누르니까 네. 발에 피가 나는 장면이 네. 있어. 근데 거기서는 그 작두는 진짜 날카로웠어요. 진짜 날카로웠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그 위에 착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분명히 가짜일 거라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까 제가 손 빈 그 작두 그대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돼지 머리를 이게 뭐 이상한 그 송곳 같은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탁 세우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서가지고 바들바들 돼지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가 있다. 이 세계가 돼지는 항상 웃어. 죽으면 돼지로 목을 자르는 순간에 웃으면서 가요. 왜요? 그래서 집에 우리 저기 뭐 제사할 때 돼지 머리 사놓으면 전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소장님 웃어야 그게 다 10,000원짜리 웃은 거 아니에요. 그거 웃게 하려고 땡겨서 이렇게 실로 땡겨 올리는 그것도 거예요. 성형수술하구나. 예. 아, 돼지는 죽어서 성형수술 당하구나. 머리 잘려서. 소장님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UFO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UFO로 가려고 하면 소장님이 딴 얘기 하시잖아요. 벌써 10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 뱃머리 어딘가 하는 살인사건이 아니라 자살사건 얘기 잠깐 할래요? 네. 기억나세요? 목에 매달아서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알아뺏길? 아, 예, 언뜻 기사만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사건이나 이런 거는 뭐 종편 출연을 별로 안 하니까 잘 몰라서. 소장님,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지한 표정 빨리 진지한 표정 지으세요. 진지하게 겁먹은 표정. 네, 무서운 얘기예요. 알아뺏길에서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머리는 저기 있고 몸통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이거 거의 잔인한 살인사 대부도 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토막살인다. 근데 자살하면서 머리가 잘려진 거래요. 자살하면서 몸무게가 한 150kg 됐나? 아니요,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을 묶어서 뛰어내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이 번지 점프 같은 이런 부분에서. 근데 목을 묶으면 이게 살이 뜯긴대요. 살이 뜯기면서? 뼈도 뜯기고. 그 하중으로 그런가? 예. 근데 더 무서운 건 목이 잘려도 한 1분간 사람은 알 수 있대요. 신경은 다 돈대요. 우리 옛날에 보면 영화에 보면 뭐 목 자르고 나면 잠시 눈이 껌뻑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었죠. 엽기 영화에.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몸이 떨어지는 걸 보고 죽은 거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죠? 닭은 목 자르면 뛰어다니는 거 아시죠? 뭐 그렇게 말이 있대요. 아직 뛰어다니는 닭은 보지는 전 못했는데. 봤어요. 근데 지금 뭐 이거 뭐 지금 우리 호러 이야기 합니까? 그래도 남양 특집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 조금은 해줘야죠. 잘못하면은 약간 뭔가 사기성 방송 같은. 저기 생선 일본 사람들 사시미요? 이 스시 장인들 보면 사시미 장인들 보면 그거 신경을 안 건들면서 이렇게 살만 도려내면 머리하고 뼈만 있는 생선이 꼬리 지느러미가 있으면 이렇게 헤엄치게 만드는. 그렇게 헤엄을 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스시 명인으로 사시미 명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없는 상태로 뼈만 갖고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접시에 해가지고 생선 머리가 있고 그 배 위에 생선을 이렇게 헤쳐주잖아요. 그러면 아가미가 뻐끔뻐끔 하면서 눈이 또르륵 구르잖아요. 그거 정말 소주 한 2병 먹지 않고 입을 뻐끔뻐끔 하는 거 보면 정말 못 볼 장면이라서 제가 그랬죠. 아줌마 이거 빨리 매운탕 끓여보세요. 소장님 매운탕 끓이라고 하세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얼굴만 살짝 상추로 덮는데요. 소장님은 매운탕과예요?
상추를 덮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생선이 뻐끔뻐끔하고 있으면 상추 한 장을 가볍게 그 얼굴을 덮어준대요. 아, 그거예요. 빨리 죽이는 게 낫지. 아니, 먹을 때 보지 않고 먹겠다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그거 횟집 주인들이 왜 그 짓을 그러니까 하는 소장님은 지금 매운탕 끓이는 과.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누나를 파먹는 사람이 있대요. 또 참말로 잔인하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사이코패스를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매운탕 끓이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잔인한 과에 들어가던데. 아닌데 나는 고통을 우리가 영화에 보면 다친 동료가 있으면 총을 꺼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쏴주잖아요. 왜? 고통을 덜어주려고. 나는 근데 생선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근데 왜 먹어요? 예? 근데 왜 먹어요? 그래도 또 조의를 표하면서 이상하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한 점씩 먹잖아요. 아니 초상집이 또 왜 나와요? 생선 소장님 이상해요.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요. 방송이 무슨 끝없이 목마르세요? 아씨. 왜요? 이 이야기를 잘해야지만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재밌는 이야기를 서비스로 해드린다고 아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UFO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UFO 얘기 아는 거 그럼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목격하는 UFO 중에 한 98%는 실질적으로 UFO가 아니고 풍선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든지 또 우주 관측 장치라든지 네. 공중에 또 띄워놓은 여러 가지 물체라든지 이런 게 반사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한 1, 2% 정도는 UFO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1949년입니까? 네. 8년입니까? 그 로스웰, 텍사스 로스웰에 이 UFO가 떨어졌고 거기에서 외계인의 시신을 수습을 했고 그걸 갖다가 네바다 사막에 있는 네바다 사막에 남바가 한 51인가 되는 네. 그 기지에 넣어놓고 네. 있다. 그게 지금 미국 영화에 막 끝없이 반복해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이 대통령들이 UFO에 관련되는 문건을 공개하라 이러는 게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쵸. 사실상 문건을 전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이 로스웰에서 이만큼은 정확한 UFO 이 비행물체, 미확인 비행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습득을 했고 거기에 외계인의 시신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소장님께 질문. 네. 인간은 진화론일까요? 이제 그 UFO에서 네. 가장 흔히 나오는 게 인간의 이 현재 문명의 기원이 인간이 진화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 고대 선사 시대 때 UFO가 인류를 갖다가 마치 이 노예처럼 부리면서 네. 거기에서 전수시켜준 기술들이 발전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뭐 잉카 마야 문명 또 인도 또 뭐 지금 현재 이 종교 뭐 부활이라든지 그쵸. 뭐 또 거기에 이 뭐 날아다니는 불빛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것이 과거에 고대인들한테 UFO가 그런 기술들을 전파시켜줘서 그래서 지금 피라미드라든지 굉장히 정밀한 건축술이 그때서 기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긴가민가 싶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근데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화론은. 네. 왜 아니냐? 이건 진짜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진화했으면 원숭이가 없었어야죠. 지금 고릴라도 없어야죠. 다 있잖아요. 왜요? 왜 진화하면 고릴라고? 뭐 거기서 다 진화돼서 인간으로 이렇게 됐다면서요. 뭐 크로마닌 단계 지나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원숭이는 그대로 있고 고릴라도 그대로 걔네들이 하나씩 진화돼서 뭐 크로마뇽이 어쩌고 저쩌고 다 이름 바뀌어가지고 인간이라는 형태를 가졌다고 하는데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그리고 사실 원숭이가 껌 까서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특별하게 인류라고 부르는 것만 진화됐고 네. 나머지 유인원들은 그대로 있는가 하는 그쵸. 부분에서 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왜 특정한 인간만 진화되었을까 하는 부분은 그거는 환경의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툭 떨어져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소장님과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인류의 씨앗을 외계인이 뿌렸다. 그 여기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UFO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봐요. 왜냐면 제가요 원숭이하고 대화를 되게 잘해요. 이제 또 산으로 가고. 끝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남양 특집을 해보시니까 되게 무서웠죠?
예, 좀 정신없는 특집이었습니다. 무서운 표정 지어주세요. 되게 무서웠죠. 네, 무서운 표정을 마무리해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해요. 네. 고맙습니다 해야지. 안녕하세요 하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